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정미정입니다. 5년 넘게 무료 음악 공연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국을 수소문해 노래와 연주할 사람을 찾고 시민들에게 감동을 전해온 이상조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얼마 전엔 재능기부 공로를 인정받아 충청북도 도지사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문화공간 다락방의 불빛 이상조 대표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서 다락방의 불빛 대표라고 소개해드렸는데요. 문화공간 다락방의 불빛이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사실은 그 다락방의 불빛은 제가 원래 혼자서 음악을 듣던 공간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끌고 있는 음악 감상 동아리 다락방의 불빛에서 음악 감상 동아리들이 모여서 음악을 감상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좀 긴데요. 원래 보통 요새는 사람들이 아파트에 많이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음악을 이렇게 들으면 좀 층간소음 문제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2011년에 제가 음악 감상하는 공간을 사직동에다가 마련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름을 처음에는 다락방의 불빛이 아니었고 벨 에포크라는 이름, 그러니까 유럽에서 1800년대 후반에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융성했던 시기, 황금기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사직동에서 이렇게 음악을 듣는 이 시간이 나에게는 어쩌면 황금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의미를 담아서 벨 에포크라는 이름으로 거기서 이제 음악 감상도 하고 또 우리 동호회 활동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이제 입소문이 나다 보니까 매일 저녁에 음악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거의 직장 생활하고 집에 오면 좀 쉬는 날도 있어야 되는데 매일 저녁에 음악회를 하다 보니까 뭐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매일 먹으면 지겹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좀 피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변하고 상의를 했더니 한 달에 한 번씩 정해서 그냥 다 아무나 따로따로 하지 말고 아무나 오게 해서 음악회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제가 나중에 이제 3년 정도 지난 후에 중앙동으로 이제 집을 이사하게 되면서 그때는 이제 아파트에서 이제 지하도 있고 1층도 있고 2층도 있는 이런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하에다가 다시 음악 감상 공간을 좀 넓게 꾸미고 그곳을 다락방의 불빛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서 거기서 정기적으로 하게 된 거죠. 예. 말씀 들어보니까 네. 실례지만 좀 돈이 안 되는 일일 것 같긴 한데요. 네네. 혹시 본업이 따로 있으세요? 예, 본업은 제가 은행원입니다. 은행에서 이제 기업금융팀장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고요. 이 다락방의 불빛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좋아하는 일이죠. 그래서 은행에서 하는 일은 물론 기업금융팀장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이거는 제가 좋아서 하는 일. 그리고 은행원은 제가 이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입을 얻는 일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죠. 음악과 은행원 네. 좀 남다른 이미지에 저도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런데 살고 있는 집 지하실에서 이제 음악회를 열었는데 어떻게 해서 일이 이렇게 커졌을까요? 이게 처음에는 이제 제가 굉장히 단순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은 이제 10명, 뭐 8명, 6명, 뭐 12명 이 정도로 계속 음악회를 해왔었거든요. 그게 한 8년, 9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지는. 그러다가 아무나 다 이제 오게 하자 그랬는데 몇 명이 올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첫 회부터 막 뭐 100명 넘게 막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저는 그냥 단순하게 뭐 30명 오면 볼륨만 조금 더 올리면 되지 뭐 이렇게 단순하게 이제 생각했던 건데 너무 많은 분들이 막 계속 오시니까 부담이 이제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음악 이야기 하는 게 무슨 큰 거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나. 그래서 이분들한테 좀 더 대접을 해야 되겠다. 손님이 많이 오시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아는 이제 음악인들, 연주자분들 또 이런 분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좀 내가 접대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나는 그냥 내 집에 있는 오디오로 음반으로 이제 음악을 들려주고 내가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많이 오신다. 그래 부탁을 했더니 또 주변 친구들, 후배들이 흔쾌히 또 그러면 제가 가서 연주 한번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5회 정도 때부터는 이제 그 전까지는 제가 음악 이야기하고 오디오로 음악 듣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한 5회 정도 때부터는 제가 앞에서 1부에서 음악 이야기하고 오디오로 음악 듣고 2부에서는 실제 연주자분들이 오셔서 연주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점차 이제 소문이 나면서 다락방의 불빛에서 한번 연주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셔가지고 앞에 오프닝 연주를 한 2팀 넣고 그리고 제가 음악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메인 연주 이렇게 넣고 해서 이런 형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무료 음악회가 어느새 5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뭐 그동안 해왔던 공연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무료 음악회잖아요. 이제 무료 음악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그 음악이라는 게 제가 말을 잘해서라기보다는 음악이 주는 감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음악에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는 음악들을 주로 선곡을 하다 보니까 음악을 듣는 분들 중에 감동받는 분들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떨 때는 돈을 주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밥을 사주시겠다고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밥은 제가 몇 번 얻어먹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걸 계속 거절했는데 2018년 12월 송년음악회를 저희가 이제 좀 크게 하자. 우리 장소가 너무 적으니까 그래서 동부창고를 빌려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저희가 12월이고 그래서 선물을 좀 나눠드릴 게 있으면 주실 게 있으면 혹시 좀 가져오시면 저희가 그 자리에서 바로 추첨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했었는데 선물이 한 120개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추첨하는 데만 한 1시간 정도 걸렸던 생각이 나고요. 네네. 그날 이제 해금 연주자로 아주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계신 강은일 선생님이 이제 출연을 하셨었는데 강은일 선생님의 그 설명이 있는 어떤 국악 공연도 굉장히 좋았고 또 그날 이렇게 서로 자기가 갖고 온 선물은 다른 분이 가져가고 다른 분이 가지고 온 선물은 또 내가 가져가고 해서 굉장히 따뜻했던 어떤 12월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아무리 소박한 공연이라고 해도 사실 기본적으로 공연을 하려면 좀 들어가는 경비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렇죠. 어떻게 예. 준비를 하시나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제 용돈에서 이제 충당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사실 돈이 들어간다고는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연주자분들이 계속 오시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식사는 좋은 걸 사드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무료 연주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제가 무슨 뭐 이게 사업도 아닌데 돈을 들여가면 연주비를 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일단 식사를 좋은 거로 사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그러다가 이제 한번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한테 더 해줄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쁜 포스터를 만들어 드리면 이분들한테는 좀 그게 우리가 예우해 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포스터하고 팜플렛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배너도 만들고 하다 보니 그게 또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디자인 비용도 들어가고 네네. 또 제작하는 비용도 들어가고 해서 평균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는 이제 요 음악회에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뭐 더 많이 들어갈 때도 있고 조금 덜 들어갈 때도 있고 하긴 한데 근데 그거를 제가 다른 취미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골프를 친다든지 뭐 술이나 담배 뭐 이런 걸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이 음악회를 하지 않았어도 다른 일로 또 썼을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뭐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무료 음악회가 오늘날까지 계속될 수 있었을 텐데 예. 그래도 좀 어려운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려운 점이 있죠. 어려운 점이 이제 처음에는 그런 거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리를 크게 마련해 갖고 음악회를 열었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안 오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무슨 표를 예약하고 누가 올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단순하게 SNS로 공지하고 하는 그런 음악회였거든요. 네네.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이 계속 와주셔가지고 두 번째로 고민은 그거였었습니다. 이게 다 오신 분들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우리 장소가 한 40명 정도 들어오면 꽉 차고 막 옆에 붙어서 앉아야지 한 70명 정도까지 들어오는데 막 오시는 분들은 한 120분, 130분 오셔가지고 그게 또 문제였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연주자분들을 저희가 계속 그 연주비를 안 드리고 부탁을 하다 보니까 이걸 계속 이렇게 이어갈 수 있을까? 연주자분들을 계속 초대할 수 있을까? 이런 또 고민이 있었는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다 해결이 됐습니다. 예, 지금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서 열리는 무료 음악회 좀 분위기가 어떨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그동안의 공연들 가운데 짧게나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신 뒤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스탠다드 플레이에 비교해서 롱 플레이라 그래서 LP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게 LP가 나온 게 1948년도입니다. 1948년도. 25도 같은 경우는 뿌리 상담 같은 경우는 상을 주잖아. 그 장소에 선생님도 주고 막 이러면 그 장소에 같이 하는 와, 공연이 참 다양한데요. 예. 대표님께서 저분들을 다 직접 섭외해서 이제 무대에 올리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음악회에 오신 관람객들의 반응은 좀 어떠시나요? 반응이 굉장히 뜨겁죠. 왜냐하면 그 관람객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문화예술을 뭐 향유한다고 할 때 뭐 예술의 전당에 간다든지 아니면 뭐 전시회를 간다든지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공간은 굉장히 이렇게 작기 때문에 바로 눈앞에서 이제 그 연주자분들이 연주를 하시고 또 성악가분들이 노래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의 인간적인 면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연주하는 모습만 이렇게 편집이 돼서 나갔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약간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요. 또 뭐 아이들이 뭐 거기다 뭐 물컵을 쏟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숙하고 진지한 분위기는 아니고 굉장히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인데, 그렇지만 음악을 들을 때는 또 굉장히 진지하게 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출연자분들이 감동을 또 더 받고 가시는 그런 이제 음악회죠. 예. 화면에서도 잠깐 나왔는데 지난 연말에도 무료 음악회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내용의 음악회였나요? 지난 연말에는 저희가 이제 성악가 분하고 해금 연주자분, 그리고 피아니스트, 그리고 기타리스트, 그리고 저 이렇게 5명이 약간 새로운 방식을 시도를 해봤는데, 토크 콘서트식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연주자가 한 분이 나와서 연주를 하고 또 이제 들어가시고 또 제가 나와서 약간 진행을 하고 다른 연주자분이 나오시고 또 제가 또 진행을 하고 또 저의 음악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딱딱 단절된 어떤 그런 형태의 음악회를 했었는데, 지난 연말에는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 그래서 우리 출연자들이 다 앞에 무대에 나서서 계속 끝날 때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질문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뭐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서 야,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지하실에서 음악회를 열어왔는데 최근에 새로운 공연장을 마련하셨다고 앞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그리로 옮기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장소가 좁아서 좀 넓은 데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지역에서 야행이라는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그래서 야행을 구경 갔다가 대성로 122번 길을 처음으로 가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길 갔다가 와, 이 거리가 너무 예쁘고 마치 제가 20대 때의 1990년대 초에 그 거리가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거기를 한 60번 정도 제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장소를 정해서 거기다가 이제 복합문화공간 다락방의 불빛을 이제 새롭게 꾸미게 됐는데요. 지금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지난 가을에 이제 11월부터 오픈을 했는데, 바람이 막 부는 가을날이었는데, 낙엽이 막 눈처럼 쏟아지는 그 시간을 제가 거기서 이렇게 멍청하게 창밖을 보면서 한나절 정도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너무 행복하고요. 또 그런 공간에서 우리가 음악회도 하고 또 그쪽으로 옮기면서 약간 장소가 넓어져 가지고 저희가 전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시민들과 작가, 시민들과 음악가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제가 이렇게 마련했다는 게 너무 스스로
행복하고 기쁩니다. 이제 새롭게 옮긴 복합 문화 공간에서 앞으로 더 다양한 무료 음악회가 열리겠네요. 그렇죠. 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무료 음악회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계신 다락방의 불빛 이상조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조 대표께 뮤직 스토리텔러라는 수식어가 붙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수식어가 만들어졌나요? 굉장히 우연히 이제 그런 수식어가 붙게 됐습니다. 이제 저희 음악회에는 정말 다양한 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뭐 공무원도 오시고 또 기자분 그리고 꽃집 사장님 그리고 속옷 장사하시는 분 또 주부 또 시인 뭐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오시는데 제 오신 분들 중에 기자분이 있었습니다. 신문 기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에게 와서 굉장히 감동적이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가능하냐 그래서 가능하다 했더니 지금 하시는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 이거는 전혀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음악회인데 어떤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신문 기사에다가 음악을 이야기해주는 사람 뮤직 스토리텔러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그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도 사용하게 되고 주변 분들도 이제 그렇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기회가 되면 저도 직접 좀 진행하시는 음악 해설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자, 그런데 무료 음악회뿐만이 아니라 잡지까지 창단하셨다면서요? 예, 저희가 이제 제가 어릴 때는 취미가 뭐예요? 그러면 음악 감상이요. 아니면 뭐 책, 독서가 취미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대를 제가 이제 살아왔는데요. 저도 그때 이제 그 시절을 살아왔기 때문에, 책 읽기 또는 시를 쓴다든지 수필을 쓰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작가로 등단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좋아하는 분야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내고 싶다. 제 개인의 책을 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작품이 나오지가 않으니까 제 개인의 책은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업무차 공주로 출장을 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직장 상사분을 모시고 공주로 출장을 갔는데 서로 약속이 약간 어긋나가지고 시간이 약간 남았었어요. 2시간 정도 남아서 공주 시내를, 그러니까 거기 공주에 가보면 구도심이 있고 이제 신도심이 있는데 구도심을 좀 걷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레코드 가게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이제 옛날 책 같은 거 모으시는 분들은 중고책 서점에 가면 굉장히 귀한 서적인데 그 구석에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굉장히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그 기회가 올 때가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구할 수가 없는 그런 굉장히 귀한 음반인데 그런 시골 레코드 가게에 가면 주인이 이제 모르고 예전 가격으로 그냥 이렇게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보물을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 하고 이제 들어갔다가 그 사장님하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사장님 어떻게 요새 경기가 어떠세요? 그러니까 네. 잘 안 돼갖고 원래 이렇게 더 넓게 했었는데 지금 줄인 거라고 어떻게 이렇게 레코드 가게를 하게 되셨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원래 철물점을 했었다는 거예요. 철물점을 했었는데 이제 명절 때가 되면 이제 친구들이 다 모이잖아요. 고향으로. 네네. 그래서 이제 형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한 형이 굉장히 고급 차를 타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어떻게 이렇게 크게 성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할 거는 레코드 가게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레코드 가게를 하면 돈을 많이 버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레코드 가게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차린 거죠. 그리고 굉장히 호황기를 겪다가 아마 서태지 음반이 나올 때까지는 굉장히 호황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계속 이제 침체기를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나서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네. 이 레코드 가게 사장님은 전에 철물점을 했었구나. 그리고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레코드 가게를 시작했는데 굉장히 호황기를 겪고 또 지금은 이렇게 이제 잘 안 되는 시기를 겪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런 이야기들을 엮어서 책으로 만들면 얼마나 좀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친구들이 공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이제 출판사를 만들고 겁없이 이제 창간호를 발간했고요. 그리고 창간호를 발간하고 나서 이제 주변의 문인들로부터 많이 부족하다라는 질책을 받고
굉장히 노력해가지고 2호부터는 굉장히 수준 높은 잡지로 이제 발행됐다고 칭찬을 많이 듣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3호까지는 책이 나와 있고 올 1월 초에 지금 1월이죠. 네. 그렇죠. 이제 잠시 후면은 이제 4호가 나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 또는 따뜻한 사람 이야기를 소재로 한 잡지라고 하셨는데요. 네네네. 그런 분들을 취재하면서 좀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으실까요? 예, 에피소드 많은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건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집집마다 오디오나 전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휴대폰으로도 다 되고, 뭐, 심지어는 음원을 내가 갖고 있지 않아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재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때는 집집마다 전축이나 오디오가 있어서 거기에다 LP나 뭐 CD나 이런 거를 이제 넣고 재생을 해서 음악을 듣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오디오가 고장이 나면 그걸 수리해주는 수리점도 꽤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집집마다 오디오나 전축이 없잖아요. 네. 없으니까 이게 지금도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오디오를 듣고 있고. 근데 이게 고장이 나면 문제인 거예요. 이걸 고장이 나면 서울까지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서울에는 아직도 이 수리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청주에 이런 오디오를 수리해 주는 분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취재를 갔습니다. 취재를 가서 이제 사진도 찍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여름호에 잡지가 나왔는데요. 그 잡지를 구독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저희가 이제 정기 구독자가 250여 분 정도 되시는데 한 분이 그 잡지를 보다가 그 오디오 병원 그 코너에 이제 실린 사진을 보고 네.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이게 자기가 수십 년 전에 그 오디오를 고쳐달라고 그 집에 맡겨놓고 뭐 이사를 가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던 카세트를 우리 잡지에서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그 당시에 지불해야 될 수리비를 안 줬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 수리비를 드리고 찾아왔다. 이런 이야기가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가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네네. 지역 문화인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잡지로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존에 언론에 막 소개됐다든지 너무 유명하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 말고 정말 얼마 전에 이런 분이 있었거든요. 미장원 원장님이신데 자기가 좋아하는 곡을 피아노로 연주하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미장원 미용실의 문을 닫고 집에 가서 매일 몇 시간씩을 연주를 해서 8년 동안 연주를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저희 음악회에도 초대를 해서 두 곡의 연주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뭐 그런 분들을 저희가 이제 자꾸 발굴을 하고 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싶다. 그러면 그분들이 소개가 되면 이분 내가 여기 머리 깎으러 가는 그 집인데 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억이 날 거죠. 알아볼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야,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있었네라고 또 알아보고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서로 알게 되다 보면 뭔가 좀 세상이 따뜻해지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는 약간 경계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은 좀 편안한 마음이 드는 거고요. 몇 번 얼굴을 보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굉장히 큰 인연으로 이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100년 전에 태어났을 수도 있고 뭐 5,000년 전에 태어났을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요 무렵에 태어났고 또 우리 청주라는 지역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큰 인연으로 만난 사람들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예 모르는 사람인 것보다는 잡지에서 내가 봤더니 아니면 인터넷에서 봤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왔고 이런 꿈을 갖고 있었다라고 알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한번 미소가 지어질 수 있는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더 조금이라도 더 우리 지역 사회가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 걸 계속 강조해 나가고 그런 걸 추구해 나가다 보면 좀 더 독자분들에게 사랑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직장 다니시면서 또 무료 음악회도 여시고 솔직히 두 가지 일을 병행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지만 뭐 곤란한 일이거나 힘들거나 했던 일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예, 일단 힘든 건 시간이 이제 부족했고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퇴근을 하고 저녁 시간, 밤 시간, 그리고 주말 이런 시간을 이제 온전히 다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일에 투입을 하다 보니까 일단
가족들하고의 같이 보내는 시간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아. 다행히도 우리 가족들이 뭐 이렇게 우리 가족끼리 뭐를 막 하고 이런 거를 즐기는 스타일이 아니고 저하고 비슷하게 각자 자기 일을 하는 그런 걸 좋아하는 이제 스타일이라서 다행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힘들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총각 처녀들이 어떤 이성을 바라보고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때는 막 밤늦도록 얘기해도 하나도 안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뭐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이 생겨서 그 일을 하는 거니까 좀 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덜 피곤하고요. 어떨 때는 또 컨디션이 좋을 때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시간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점점 늘려가는 것들이 어쩌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버는 시간을 점점 늘려가는 것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지역민들을 위해서 해오신 일이 참 다양하고 많으신데요. 여건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 일이나 또는 언젠가 꼭 해보고 싶으신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처음에는 뭐 그런 생각은 없었고, 이제 그냥 단순하게 좋은 음악을 좀 들려주고 싶다. 야, 이렇게 좋은 음악을 왜 모르지? 뭐 이런 생각에서 시작했던 거고, 하지만 이제 이렇게 이런 일을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지역의 청년 작가들이나 청년 예술가들, 청년 연주자분들을 많이 이제 알게 됐는데, 그분들의 이제 고민을 많이 이제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그들보다는 어른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털어놓게 되는데, 예를 들면, 뭐 30년을 바이올린만 연주하다가 연주자로 이렇게 계속 생활하고 싶은데 연주를 해갖고는 생계가 해결이 안 되고 무대도 별로 없고 무대가 있더라도 자기가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옷가게 점원으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작품을 작가로서의 꿈을 안고 작품을 많이 만들었는데 전시할 공간이 없다든지 아니면 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돈이 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면서 야, 내가 정말 좀 지금보다 훨씬 더 부자였다면 제가 작은 공연장을 만들어서 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시도 청년 예술가들 작가들의 전시도 이렇게 우리가 무료로 이제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복합문화공간 다락방의 불빛 2층에 저희가 이제 무료 전시를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작가를 이제 선정을 하거나 아니면 한 단체를 선정을 해서 한 달 동안 무료로 매달 이제 전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제 1월인데 지역의 청년 작가들의 작품을 지금 전시 중에 있습니다. 1월 말까지. 네. 책임지고 있는 일이 많으신 만큼 또 앞으로의 각오도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올해 한 해 계획은 좀 어떻게 되신가요? 예, 작년에는 제가 이제 1월 초에 목표가 하루에 6시간 이상 자기를 목표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너무 이제 막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잠을 이제 4시간, 5시간 이렇게밖에 못 잔 거예요. 네.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6시간 이상 자기. 왜냐하면 이제 제가 아무리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을 만났을 때 눈이 항상 충혈돼 있다든지 그러면 이 사람 굉장히 피곤하게 사는구나 이런 또 느낌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랬고 제가 지금 한 8년, 9년 정도 이런 일을 계속 해오다 보니까 운동을 이제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낮에는 출근해야 되고 저녁하고 주말에는 계속 이제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운동을 못해서 2020년 올해는 제가 좀 운동을 좀 해서 좀 건강을 좀 30대 중반의 건강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네, 말씀 나누다 보니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은행원으로서 또 뮤직 스토리텔러로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새해 덕담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제가 이렇게 뭐 이런 덕담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행복하게 산다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24시간 중에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한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 이게 이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내가 무엇을 좋아하지? 그리고 그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 하루의 24시간 스케줄 중에 어디를 빼서 이쪽 내가 좋아하는 일에 투입할 수 있을까 이렇게 늘려가서 2020년 한 해 동안 행복하게 아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문화공간 다락방의 불빛 이상조 대표와 함께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혼자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오래도록 함께 나누고 싶다는 이상조 대표.
그가 들려주는 행복한 음악 이야기가 더 많은 지역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위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